숭실대학교 2018학년도 수시대비 논술 모의고사 경상계열 1번 계열의 문제 보겠습니다. 이때 숭실대는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이것을 중고차 시장에 적용하라, 그리고 도표 분석에 역시 활용하라, 그리고 세 번째 중소기업의 인력난에 적용하라, 이러한 식의 독해 적용 그리고 유추적 사고를 묻는 그런 문제를 출제를 했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보의 비대칭성과 불확실성은 대학에서 종종 출제를 하는 그러한 분야인 만큼 간단하게 배경 지식을 듣고 그리고 나서 숭실대 문제에 대한 답변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유형의 문제를 또 풀어보고 싶은 학생은 숭실대 2012학년도 수시 2차 1교시 문제를 보시게 된다면 동일한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배경 지식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과 불확실성의 개념을 좀 더 수리적 근거를 가지고 한번 따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시장의 기능과 관련해서 정보의 불확실성은 시장 기능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데, 이를테면 주식시장과 복권시장의 경우 주식을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그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 사실 모르고 사고 팔게 됩니다. 파는 사람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팔겠고, 사는 사람은 앞으로 오르리라고 전망해서 사겠죠. 바로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하루에 엄청난 규모의 액수가 거래되고 있고, 복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복권 파는 주인이 그것이 1등짜리 10억에 당첨될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 복권을 팔지 않을 텐데 모르니까 파는 것이고, 사는 사람도 그 복권이 떨어지게 되면 휴지 조각에 불과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역시 사게 됩니다. 따라서 정보가 불확실하다는 것은 시장의 거래 과정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정보의 비대칭성의 경우 시장 기능 자체에 악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 대표적인 경우가 중고매매 시장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간단하게 수리적 예를 한번 들어보게 된다면, 스마트폰의 새 것이 15만원이라고 치고 중고로 나온 두 개의 제품인데 막 포장만 뜯고 마음이 변해서 팔려고 한다. 따라서 품질은 세 개가 이렇게 같다고 전제를 하겠습니다. 포장만 뜯었으니까 사용에 문제가 없을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10만원에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건 역시 10만원에 이렇게 나와 있다면 거의 품질 차이가 없는 만큼 이것을 사게 되면 5만원의 이익을 이렇게 구매자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이 제품의 경우 실제 포장만 뜯은 제품이고, 이 제품의 경우 포장만 뜯다가 물속에 한번 빠뜨려서 실제적으로는 3만원의 가치밖에 없다, 이러한 사실을 누구는 알고 있지만 판매자는 알고 있지만 이것을 누구에게, 구매자에게 숨기는 정보에 뭐가 일어난다? 비대칭성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장점은 밝히고 약점은 속이는 식으로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제 실제 구매를 했을 때 이 스마트폰을 사게 되면 5만원의 이익을 얻게 되지만, 이 스마트폰을 사게 되면 사실은 10만원 주고 샀을 때 마이너스 7만원의 이런 손해를 보게 될 것이고, 각각의 경우 확률이 2분의 1인 만큼 중고시장을 이용할 경우 마이너스 1만원의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때 사람들은 불신이 생기게 되고, 이러한 불신이 중고시장 자체의 거래를 멈추게 한다. 이것이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초래되는 시장의 기능상실의 모습이라면, 사실상 현실적인 중고시장에서는 이게 10만원짜리가 10만원의 기능을 하고 새 것이 15만원이고 이 제품이 한 6만원 정도 이렇게 출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샀을 경우 5만원의 기대이익을, 이것을 샀을 경우 마이너스 4만원의 손해에 따라서 1만원 5천원 정도의 기대이익이 생기는 만큼 중고시장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이너스 4만원짜리 제품이 늘 가장 좋은 제품과 같은 가격대로 이렇게 출시돼서 소비자들이 중고시장 하면 어쩐지 찜찜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정보의 비대칭성의 개념이 될 것이고,
이 같은 개념을 이제 숭실대 측에서 말하고 있는 어디에 중고차에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문제 1번에서는 가에서 언급한 비대칭 정보를 통해서 중고차 시장을 분석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따라서 제시문 가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원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같은 입장에서 나를 분석하게 된다면 자동차 판매자는 자기 자동차의 약점을 감추고 시장의 제품을 출시해서 가장 높은 가격을 받으려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A등급, B등급, C등급의 자동차가 있다면 A등급은 900만원의 제 가치를 발휘하는 그런 자동차라고 한다면 B등급은 600만원짜리지만 뭐처럼 900만원처럼 이렇게 포장하려 할 것이고, 양심이 좀 더 나쁜 사람은 300만원짜리도 어떻게 900만원짜리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소비자가 이것의 개별 정보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약에 900만원을 주고 자동차를 샀다 그러면 제대로 된 자동차를 살 확률이 어떻게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게 된다면 중고 자동차 시장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이 자동차 시장 자체가 기능을 멈추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식의 분석을 바로 1번에서 해주면 될 것입니다. 문제 2번에서는 간단한 도표 분석에 이 같은 개념을 적용하라. 품질이 가장 낮은 차만 거래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을 단계적으로 설명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만큼 세 대의 자동차가 있는데, 첫 번째 자동차는 제값을 하는 자동차, 두 번째는 바퀴가 하나 빠진 자동차, 세 번째는 바퀴 두 개가 빠진 자동차인데 구매자는 이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셋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 이러면은 평균적인 품질에 대한 그런 가격만을 지불하고자 할 것입니다. 따라서 900만원의 3분의 1은 300만원, 그리고 600만원은 200만원, 그리고 300만원은 100만원인 만큼 600만원의 가격대에서 자동차를 구매하려고 하고, 따라서 이 같은 가격에서 구매자의 가격선이 형성이 되게 된다면 이제 900만원의 품질을 가진 판매자는 안 판다고 나가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격이 다시 한번 하향 조정을 하게 되는데, 이제 600만원짜리 자동차가 걸릴 확률은 2분의 1인 만큼 300만원, 그리고 300만원도 2분의 1인 만큼 150만원, 따라서 450만원에 다시 시장 가격이 형성되게 될 것이고, 이때 다시 600만원의 품질을 가진 이런 자동차 판매자는 시장에서 나가버리게 되는 만큼 가장 낮은 가격의 저질 제품만 남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서술을 문제 2번에서 해주시면 될 것이고, 문제 3번에서는 나의 중고차 시장의 원리를 다시 중소기업의 취업에 적용하라. 이러한 독해 적용의 유추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고, 이 경우 3명의 구직자가 있다고 한다면 기업 측에서는 가장 뛰어난 인재의 가격, 그리고 중간 인재, 그리고 무능한 사람, 이렇게 3사람을 구분할 방법이 없는 만큼 어디에서 바로 중간 가격에서 임금을 책정하려 하고, 이 경우 중간 가격과 그리고 하위 가격의 사람은 여전히 구인시장에 남아있지만 이 사람은 기분 나빠서 구인시장을 벗어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기업 측에서는 다시 이 두 사람이 어떤지 모르니까 이 두 사람의 기대값의 평균 수준에서 임금을 다시 책정하게 된다면 이 사람들 역시 구인시장에서 나가버리는 만큼 가장 무능한 사람만 구인시장에서 남아서 취업을 기다리게 된다. 이러한 식의 논리를 역시 제시문 다를 토대로 전개하라. 이것이 문제 3번의 요구가 될 것입니다. 답안 정해보겠습니다. 문제 1번과 2번 그리고 3번의 경우 모두 대학 측에서 답안을 공개를 했는데, 문제는 문제 1번의 경우 제가 무슨 소리인지 잘 알아듣지를 못해서 학원 측에서 재작성을 했습니다. 대학 답안지 자체가 궁금하신 학생은 직접 찾아서 보시면 되지만 별로 보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따라서 1번은 학원에서 대학 답안지를 좀 더 분명하게 수정한 것, 2번, 3번은 대학 답안지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1번 답안입니다. 중고차 판매자는 자신의 차의 약점 등 품질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지만 장점만 강조하고 약점은 감추게 된다.
반면 구매자들은 시장에 매물로 나온 차의 품질을 정확히 알 수 없다. 이런 이유로 품질에 따라 가격이 정직하게 반영되지 않고 가격에 비해 품질이 불량한 자동차가 끼어들기 마련이다. 재심은 나의 상황으로 볼 때 품질이 나쁜 자동차의 판매자들도 시장에서 형성된 가장 높은 가격대로 자신의 차를 판매하기를 원할 것이다. 이때 구매자는 가장 높은 가격에 차량을 구입했을 경우 제대로 된 가치를 반영한 차량을 구입할 확률이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 시장을 불신하게 된다. 이러한 정부의 비대칭성으로 시장의 기능이 점차 상실되는 현상이 예견된다. 1번의 답안이고, 문제 2번입니다. 중고차의 기대 품질은 세대가 모두 있을 경우 600만원이다. 세대의 중고차 중에서 한 대가 시장에서 철수한다. 가장 좋은 품질의 차가 철수하면 두 대만 남게 되고, 이때의 기대 품질은 역시 600 곱하기 2분의 1, 300 곱하기 2분의 1에서 450이 된다. 남은 두 대의 자동차 중에서 역시 한 대 600만원짜리 마저 시장에서 철수하면 가장 품질이 낮은 중고차만 남게 된다. 따라서 구매자는 가장 품질이 낮은 자동차만 거래하게 되면서 시장 기능이 점차 쇠퇴하게 되는 것이다. 시장 실패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이것은 좀 더 다른 개념이고,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취업준비생이 자신의 능력을 알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취업준비생의 능력을 평균을 계산하여 알 수 있으므로 취업준비생과 중소기업 간의 비대칭 정보가 존재한다. 이런 경우 중소기업은 취업준비생의 능력의 평균을 고려하여 보수를 결정하고, 시장에서 형성된 중소기업의 보수보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취업준비생이 중소기업 구직을 포기하게 된다. 만약 능력이 있는 취업준비생이 중소기업 구직을 포기하면 중소기업이 계산하는 취업준비생에 대한 평균 능력이 감소하여 지급할 수 있는 보수가 낮아지므로 더 많은 취업준비생이 중소기업에 대한 구직을 포기한다.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중소기업이 구인나는 경우는 시장 실패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1번 계열에 대한 답안입니다. 설명 마칩니다.